너의 마지막 수학 하 213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함수도 여러분 계산이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함수끼리 하는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그러니까 함수끼리 합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어이구야. 함수.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자, x 1, 2, 3 y a, b, c z p, q, r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f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g라고 불러볼게요. 괜찮으세요? 결국에 x는 y로 변했고 y로 대응되었고 y는 다시 z로 대응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럼 그냥 x에서 바로 z로 가는 함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는 함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함수는 f와 g를 한꺼번에 계산한 거죠. 그걸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h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h는 뭐라고 부르느냐? f와 g의 합성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x가 들어가서 먼저 f라는 규칙을 먼저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g를 적용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g 합성 f라고 씁니다. 선생님, f를 먼저 적용했는데 왜 g를 먼저 씁니까? 보세요. x가 h 때문에 z로 간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g 합성 fx. 우리가 여기부터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f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g 때문에 계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fx를 계산을 해서 그걸 다시 g라는 함수의 알맹이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g 합성 f 1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림을 보고 말씀해 보세요. p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g하고 F1로 나온 결과를 다시 G에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F1은 뭡니까? A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GA를 의미하게 됐고 GA는 뭐가 된 겁니까? P가 되었다 이거죠. 괜찮으십니까?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되는 게 오른쪽에 온다는 얘기죠. F 합성 G가 아니라 G 합성 F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합성함수도 이제 이 함수끼리의 계산의 일종인데 이 계산이 갖는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집합에서 우리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한 적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함수끼리의 이런 합성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을 것인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심지어 함수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이 그림을 놓고 본다면 1, 2,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의역은 뭐예요? G 안에 뭐가 들어가요? A, B, C가 들어가죠. 정의역조차 달라요. A, B, C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PQR 나오죠. PQR이 F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F는 1, 2, 3이 들어가야 뭐가 나오죠. 이 그림만 보고 보자면 얘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되지만 H가 되지만 얘는 존재도 하지 않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항상 다르진 않겠죠. 우연히 같게 되는 특이한 때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같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겁니다. F 제가 이렇게 볼게요.
H 합성 G 합성 F, H 합성 G 합성 F 있을 때 둘 묶어서 계산한 것과 둘 묶어서 계산한 게 만약에 같다라면 우리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같을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같습니다. 성립합니다. 자, 볼게요. 왜 성립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X가 있고요. 1, 2, Y가 있어요. A, B, Z가 있어요. C, D, W가 있습니다. E, F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제가 여기에서 F라고 해볼게요. 요걸 제가 G, 요걸 제가 H라고 해보겠습니다. 좌변은요, F를 계산한 다음에 GH를 한 번에 띈 거죠. 좌변은 F를 간 다음에 GH를 한 번에 간 거예요. 우변은요, FG를 간 다음에, 우변은 FG를 한 번에 뛴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간 거죠. 중요한 건 한 칸, 두 칸을 뛰나, 두 칸, 한 칸을 뛰나,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네. 하지만 괄호를 뭘 먼저 묶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참고로 제가 아까 함수의 종류 얘기하면서 항등함수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항등함수는 우리가 i라고 따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ix는 x가 되는 거죠. 네. 이 교환 법칙이 합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는데 이 하나의 대상이 항등함수일 때는 존재하기 성립 안 하는데 항등함수일 때는 f 합성 i는 뭐가 될 것인가? 혹은 I 합성 F는 뭐가 될 것인가? 보십시다. 이 안에 X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럼 IX는 뭐가 됩니까? X입니다. 얘는 FX예요. 네. 얘는 I 안에 FX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니까 뭐가 됩니까?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항등함수라면 걔는 합성 함수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론 땡입니다. 땡이야. 이론 땡이야. 그럼 여기 제가 문제를 조금 시간 닿는 데까지만 풀어보고 남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117페이지의 필수 예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합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교환 법칙 안 되고 결합 법칙 된다. 그리고 항등함수가 끼어 있으면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라는 거. 별거 아니죠. 네.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x가 있어요. 0, 1, 2, 3입니다. 또 여기 x에서 x로 갔군요. 함수가 0, 1, 2, 3입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1은 3으로 갔고 2도 3으로 갔고 그리고 3은 1로 갔습니다. 이렇게 간 게 이제 f라는 함수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2 더하기 f 합성 f2 더하기 f 합성 f 합성 f2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림을 보죠. f2는 뭐가 됩니까? 3. 네, 3이죠. 얘도 계산해야죠. 네. 차례대로 봅시다. f2는 뭡니까? 3. 3을 다시 f에 넣은 거예요. 3은 f3 뭐예요? 1. 네, 이건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계산했죠? 네. 이게 지금 1이죠? 네. 그럼 얘는 f1이네요. f는 뭐예요? 3. 답은요? 7 되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 함수 f 합성 f 합성 f의 치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 합성한 함수를 여기다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0, 1, 2, 3 되어 있겠죠. 네. f를 두 번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자, 0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이 화살표 똑같이 가는 거죠. 1은 어디로 갑니까? 1은 3. F1은 3으로 가죠? 3으로 가요. 2는 아예 가지도 못하네. 그죠? 네. 3은 어디로 갑니까? 1. 1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 합성을 하면은 여기 남는,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0, 1, 3이 있죠.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0과 1과 3이 되겠네. 그죠? 괜찮으세요? 그렇구나. 자, 거기 필수 예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강의는 요것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 거고요.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여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자, fx는요, ax 플러스 3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군요. 다음에 gx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대요. 원래 함수가 같을 때에는 규칙이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응만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의역이나 공역이 실수 전차란 말이에요. 그럼 규칙이 같아야죠. 수많은 대응이 있는데 규칙이 같아야 그 대응이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좌변 고변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a가 어때야 되느냐 묻고 있는 거죠. a를 구하시오. 계산해 보겠습니다. 좌변은요, f하고 gx 이렇게 쓰는 거죠. gx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랍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f라는 것의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별이 들어가면 a 곱하기 별 더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그 별이 얘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4. 얘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다가 a를 곱하고 더하기 3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좌변의 규칙은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 나온 겁니다. 우변 볼까요? g하고 fx입니다. fx가 뭡니까? ax 더하기 3이에요. 근데 g라는 것의 규칙은 뭐냐 하면은 별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별 더하기 4가 된다는 거죠. 네.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그리고 더하기 4 했다. 그 얘는요, a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 4 했다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얼마야? 더하기 1 됐네요. 네. 이 둘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1차원끼리는 어차피 같으니까 됐고요. 여기 상수항끼리 4a 더하기 3과 1이 같다. 네. 아, 이게 1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요. 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 문제는 119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여러분, 필수예제 11번 매우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우리 118페이지 문제 푸는 거 맞죠? 네. 맞나요? 그죠? 제가 착각했어. 자, 필수예제 11번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11번. 자, 보세요. fx라는 함수는 규칙이 x 더하기 2래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규칙이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hx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여기서 정해놨나 봐요. 첫 번째 거 볼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f 합성 h x가 gx다. 이걸 만족한 hx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유형을 이제 보세요. 일단 이걸 좀 계산해 볼까요? 우리 hx가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걸 이 f라는 규칙 안에 집어 넣는 거죠. 그게 gx랑 똑같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이 알맹이를 계산하면, 자, f라는 규칙은 알맹이에다가 2를 더했네요. 여기서 그럼 이 hx에다가 2를 더하는 일을 했겠군요. gx는요, 3x 더하기 1이에요. 우리 여기서 hx를 구한다. 뭐 별거 아니군요. 마치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듯이 이항을 하면 땡이죠. 2를 넘기면요, 3x-1 땡깁니다.
이렇게 hx를 구하면 되는데 hx를 문제는 두 번째 문제부터입니다. 두 번째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h 합성 f의 x는 gx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거 중요하다고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fx 먼저 계산하겠죠. 근데 우리 fx가 뭔지 알아요. fx는 뭡니까? x 플러스 2입니다. 그거를 h라는 규칙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3x 플러스 1이 나왔다. 이때 h라는 규칙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이 셈이 빠른 분들은 그냥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이게 여기서 h라는 규칙이 선뜻 안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g라는 규칙은 알맹이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하는 겁니다. f라는 규칙은 알맹이에다 2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선 규칙이 쉽게 떠올랐는데 여기선 규칙이 쉽게 떠오르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x 플러스 2 네. 여기가 x뿐이었는데 여긴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x 더하기 2를 하나의 문자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ft가 됐죠. ht가 됐죠. 그럼 이제 이 규칙을 알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가 있죠. t가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t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x도 우리가 t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x는 한국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t-2가 됐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h하고 이렇게 이게 t가 됐을 때 여기는 3 곱하기 x 대신에 t-2 더하기 1 되었다. 그러니까 ht는 3t-5다. 그 h라는 저 함수의 규칙은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3을 곱하고 5를 빼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hx는 이게 t건 x건 규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x-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알맹이가 그러니까 hx 자체가 알맹이로 들어갔을 땐 계산도 hx로 나오니까 방정식을 풀듯이 이항하면 땡이지만 이 알맹이가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고 나오는 결과도 그 문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하는 식을 다시 만들어서 이 결과도 그 치환한 문자 여기서는 t였죠. t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11번의 세 번째 겁니다. 보시면 자 h 합성 g 합성 f x는 fx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야죠. 뭐 여기 이제 fx는 x 더하기 2였죠. 그리고 이제 g에다 넣었네요. 그리고 이제 h가 이렇게 또 있는 거죠. h가 이렇게 있어요. 좌변 먼저 쭉 계산해 볼게요. 그럼 g는 들어간 알맹이에다가 3 곱하고 1 더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러면 이 알맹이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3 곱하고 1을 더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h라는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좌변은 h 곱하기 3x 더하기 7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왔다? fx, x 더하기 2가 나왔다. 그때 이 상황에서의 h라는 함수의 규칙은 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럼 위 왼쪽과 똑같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계였다라면 자 2단계 첫 번째 3x 플러스 7을 t라고 치환을 하고 그럼 여기 좌변에 ht가 되었겠죠? 그럼 우변에 나오는 결과도 t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그걸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곱하기 t-7 되었겠죠.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자 h하고 여기가 t일 때 x 그러니까 3분의 1 t-7 더하기 2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ht 이 함수 이 식에서의 h라는 함수는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7t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겠네요. 들어간 알맹이를 x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hx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합성함수에서.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왜? 왜 이렇게 못 씁니까?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꼽으라면은 필수예제 11번과 1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13번은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칠판 좀 지울게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중요한 것을 밑줄 쳐오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밑줄을 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이제 예전에 어딘가에서 수업을 들을 때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밑줄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밑줄을 쳐오나 봤는데 다 모든 설명이 다 밑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강조한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자, 필수예제 12번 볼게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fx가 x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런 약속을 했네요. f1 그럼 이거는 f라는 함수를 의미한대요. 여기다 f하고 여기다 숫자 1을 쓰면 이거는 f라는 함수를 2번 합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f3은 3번 합성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2번 합성한 거에다 한 번 더 합성을 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n 플러스 1번째는 fn번 한 거에다가 한 번 더 합성을 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쓴 숫자만큼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f10a는 30이다. 이랬을 때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먼저 뭘 해봐야 되느냐. f10이라는 것에 대한 규칙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약간 여러분 막막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번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이 10번까지 다 합성을 하게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번만 하면 아마도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1x는 x 더하기 1이죠. f2는 여기 이제 f1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죄송. f2x라고 하는 것은 f1 해서 나온 이 결과를 다시 f에 한번 넣은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x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근데 f라는 것에 대한 규칙을 봐요. 알맹이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여기다 1을 더한 거예요. x 더하기 1에다가. 이러면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것까지 해서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거기에다 한 번 더 f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게 x 더하기 2잖아요. 그 규칙에다가 다시 1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x 더하기 3이죠. 느낌이 오죠. 이걸 합성을 할 때마다 결국에는 1만 더해지니까 계속해서 1만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fnx는 뭐가 된다? x 더하기 n이 된다라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쉽죠. 자, f10a는 30이다. 그러면 얘는 자 a 더하기 10이었을 것이다. f10x는 x 더하기 10이었을 거니까 그게 30 나왔으니까 a는 얼마다? 2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규칙이라는 거는 별의별 규칙이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 그냥 n을 더하면 되네가 아니라 규칙은 몇 번 진행해서 내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발전예제 13번은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라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얘네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을 다잡고 보십시다. 발전예제 13번 여기 볼게요. 또 막상 보면은 좀 귀찮긴 하지만 꼼꼼히 봐야 돼서 엄청 어렵지도 않습니다. 발전예제 13번입니다. x는 0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x축, y축 해서 1, 2 여기도 이제 1, 2에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게 이제 y는 fx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x축, y축 해서 2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네요. 이게 y는
gx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구하래요. y는 f 합성 gx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은근 고려할 게 많아. 일단 제가 이 fx와 gx의 규칙을 좀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gx는 사실 간단해요. gx는 이 식을 그냥 구하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군요. 그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그냥 구하면 땡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fx입니다. fx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구간별로 식이 달라요.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까지는요. 요 규칙으로 그려졌죠. 얼른 보니까 y는 2x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에는요. 이때는 y는 2x 이렇게 그려졌고요. 다음에 이제 x가 2 이상 4 이하일 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값이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군요. 괜찮습니까? 오. 이 경계는 둘 중에 한 군데 한번 포함시켜 볼까요? 어디 포함시켜도 상관없겠네요. 이어져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여기다 포함시켜 볼게요. 여기다 뺄게요. 여기 포함시키고 여기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 이 함수 y는 f하고 이렇게 g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f라는 건 들어가는 알맹이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들어간 알맹이의 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 봐요. 이 알맹이가 0과 2 사이냐 2와 4 사이냐를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 gx가 0과 2 사이냐 2와 4 사이냐를 나눠봐야 되는 거죠. 얘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느냐, g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그리고 gx가 2 이상 4 이하일 때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f라는 것에 대한 규칙은 어땠느냐, 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즉 들어간 알맹이에다 1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2 곱하기 gx가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또 이때는요 규칙이 뭐였죠? 그냥 2였어요. 괜찮으세요? 문제는 이제 gx가 0과 2 사이, 2와 4 사이일 때가 어떻게 또 범위가 나오게 되느냐. 결국 이 함수는 x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0과 2 사이다. 지금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나요? 0과 2 사이다. 아니에요. 제가 0과 이게 제가 이걸 좀 잘못 썼는데 0과 1, 0에서 1, 그리고 1에서 2까지였거든요.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로 나눠야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gx를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의 y값이 0에서 1, 1에서 2. 그러니까 여기 1인 지점이 중요하겠네요. 얘가 지금 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점의 x값, y가 1인 거잖아요. y가 1이려면 x도 1이어야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gx가 0 이상 1 이하인 경우 그때 x범위는 뭐가 될까요? 여기 보세요. gx가 0 이상 1 이하다. 그 얘기는 이 함수의 y값이 0 이상 1 이하다. 그럼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 얘가 0 이상 1 이하라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x는 0 이상 1 이제 뭐 미만이라고 그랬죠. 1 미만 이렇게 했어요. 이때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x가 1보단 크고 2보단 작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다음에 이때는
gx가 1 이상 2 이하.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 값이 1 이상 2 이하. 그럼 바로 여기죠, 이렇게. 그때 x는 이만큼이잖아요. 0 이상 1 이하가 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x는 0 이상 1 이하가 된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f gx 얘는 이제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x가 이 범위란 얘기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규칙으로 그려진다. 근데 gx가 뭐였더라?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거든요. 거기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그려지게 된 거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즉 x가 0 이상 1 이하인 범위에서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그냥 2였다.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 함수가 만약에 범위에 따라 규칙이 달랐다면 요 알맹이가 그 범위에 의해서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gx라는 함수의 규칙은 계속 똑같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도 구간별로 식이 달랐다. 그럼 그것도 고려해야 했겠죠. 그럼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겠죠. 아마 그런 게 연습 문제 있었을 겁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우린 얘를 그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0 이상 1 이하에서는 그래프는 이제 y는 2라고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좀 짧게 그려볼게요. x축, y축. 0에서 1까지는 y는 2. 이렇게 그려지게 된 거고요. 1 미만 2 이하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어져 있나 볼까요?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 나오네요. 여기 딱 이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져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마지막 지점에 이제 x가 2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0 됐겠네요. 여기 2에서는 y값이 0.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그래프가 합성으로 나오게 됐겠습니다.